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18강,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악어가 산다. 제11장, 생명체의 지질학적 연속성에 관하여. 생물의 지질학적 연속성은 종의 불변설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자연도태설과 일치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속이나 강에 속한 종은 같은 속도, 같은 정도로 진화해 온 것이 아닙니다. 실루리아기의 링굴라 족에는 현존종과 유사하고 현존하는 악어의 화석이 히말라야의 퇴적층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모든 생물이 돌연히 그리고 동시에 변한다는 법칙과 달리 자연도태설과 잘 일치합니다. 종의 변이는 다른 종의 변이와 무관하고 영구적 변이가 되는 것은 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물이 개량되어 변화할 때 개량되지 않은 것은 멸종하기 쉽다는 생존 경쟁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생물은 이후 다른 패턴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한 번 사라졌던 종이 재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 규칙은 동일군의 모든 종이 아무리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와 변화된 자손이기 때문에 자연도태설과 잘 일치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시작된 후 어떤 군은 지금까지 존속해 왔고 어떤 종은 고생대가 끝나기 전에 절멸했습니다. 종과 속의 존속기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연도태는 새로운 변종이 경쟁 상대보다 유리한 이점이 있을 때만 발생하고 유지되며 그 결과로 불리한 쪽은 절멸한다는 원리에 입각합니다. 종이 개량되어 변화된 자손의 출현은 조상종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종에서 새롭고 많은 종류가 발생할 때 그것의 근현종이 멸종하기 쉬운 것도 자연도태론과 일치합니다. 고생물학적 발견에 따르면 생물체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변화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럽에서 발견되는 백악기 지층은 북미, 남미, 인도, 희망봉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는 생물의 잔해가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 사실은 그 원인이 국부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동물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은 생물 변화의 평행성은 자연도태설로 잘 설명됩니다. 가장 널리 분포하고 가장 우수한 변종이 새로운 변종을 발생시킬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 동시적인 평행변이는 변종이 부모종이나 다른 종에 비하여 특별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 종이 전파되고 분포하여 새로운 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자연도태설의 원칙입니다. 절멸종과 현존종 사이에는 유연관계가 있고, 종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 형질에 의하여 현재 멀리 떨어져 있는 군들과 연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것일수록 가깝다는 견해는 자연도태설 이외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 역사상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생물이 형질에 있어 그 이전과 그 후에 살았던 것의 중간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변화를 수반하는 유래설의 견지에서 본다면 같은 지역 안에서 동일형이 오랫동안 불변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하면서 연속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은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제12장 지리적 분포. 현재 지구상의 생물 분포를 살펴보면 생물들 사이의 유사성이나 기후 등 물리적 조건으로 설명 불가한 것이 많습니다. 광활한 미국 대륙을 중앙으로부터 남쪽 끝까지 여행하다 보면 습윤지역, 건조지역, 높은 산악, 초원, 삼림,
늪지, 호수, 강 등 다양한 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구대륙의 조건이 신대륙의 것과 여러 면에서 평행성이 있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대륙과 구대륙의 동물상, 식물상에는 유사성이 있다. 두 세계에서 장애물이 종의 이동에 미친 영향이 있다. 동일 대륙, 동일 바다에서 생물들은 종이 달라도 유사성이 있다. 이런 현상은 형질의 물려받음, 인헤리턴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런 견해라면 같은 속의 수많은 종이 세계의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래는 한 원산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형질들은 동일 조상에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질시대 전체를 통하여 미소한 차이를 나타내는 종을 이동해온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조상으로부터 온 종이 자연도태에 의하여 우연히 완전한 동일 개체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가상적인 창조의 단일 중심, Single Centers of Supposed Creation 이라는 짧은 표현으로 압축합니다. We are thus brought to the question which has been largely discussed by naturalists, namely whether species have been created at one or more points of the Earth's surface. Undoubtedly, there are many cases of extrem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how the same species could possibly have migrated from some one point to the several distant and isolated points where now found. Nevertheless, the simplicity of the view that each species was first produced within a single region captivates the mind. 우리는 이렇게 하여 학자들이 광범위하게 논의했던 종이 지구 표면의 한 곳에서 창조되었을까 아니면 여러 지점에서 창조되었을까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동일 종이 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고립된 지역까지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종이 처음에 한 장소에서 생산되었다는 견해의 단순함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단락은 다윈의 사고 바탕에 창조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명백히 창조를 근거로 논리를 전개하는 다윈에게 진화론주의자들은 왜 창조론 부정의 누명을 씌우고 그를 창조론 해체의 선봉에 내세우는지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 자리를 들고 가니 10계명의 제4계명을 들이대며 그것이 옳지 않으니 주저앉아 있으라고 징계하는 유대 바리새인들의 함부로 불어대는 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종의 기원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보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지 않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남취요 견강부회입니다. 다윈의 사고 구조에 창조는 1차 법칙이요 진화는 2차 법칙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진화는 창조 뒤에 이어나오는 후속 논리입니다. 창조는 하늘의 뜻이요 진화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창조론과 진화론은 1대1의 상대론 관계가 아니고 전후 논리의 관계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조론은 생명체의 출현을 설명하는 유일의 절대론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개별적 창조가 타당한 것이라면 다음의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 토종돼지를 만드시고 그 작업이 끝난 뒤 다시 일본에 가서 일본 돼지를 만드셨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다음입니다. A volcanic island, for instance, upheaved and formed at the distance
of a few hundreds of miles from a continent would probably receive from it in the course of time a few colonists and their descendants, though modified, would still be related by inheritance to the inhabitants of that continent. Cases of this nature are common and are, as we shall hereafter see, inexplicable on the theory of independent creation. 예를 들면 대륙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솟아올라 형성된 화산섬은 오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대륙으로부터 소수의 이주자를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 이주자의 후손들은 다소 변했다 하더라도 유전에 의하여 대륙의 서식자와 명백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특성은 일반적인 것이며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독립적, 개별적 창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 화산섬이란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섬을 말합니다. 대륙의 이동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고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형성된 발생기원이 대륙과 무관한 자생적 섬입니다. 이 섬의 종이 대륙의 종과 유사하다는 사실은 대륙의 서식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조자가 대륙에서 창조한 것을 섬에 와서 다시 개별적으로 똑같이 창조했을 리는 없습니다. 다윈은 세계 각지에서 시시각각으로 동일 종이 창조되었다는 개별적 창조를 부인하고 창조의 단일 중심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조가 근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한 곳에서 창조된 종이 각 곳으로 퍼져나가는 방법들은 원문 12장의 후반부와 13장의 지리적 분포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